오늘은 (693쪽입니까) 57장이네요. 57장. 이게 아마 이제 다음 한번 하면 끝날 것 같아. 이게 세컨 라스트 읽기 같은데. 야, 이게 얼마 전에 또 어디 책 보니까 장장 뭐 1800페이지 되는 책이었다고 그러는데 맞죠? 이게 읽은 이건 합치면은. 다 합치면. 야, 대단하다. 동교태가 어떤 식으로 공작과 작별을 하는지, 그리고 공작 부인의 하녀인 재치 있고 자유분방한 알티시도라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앞에서 이제 우리가 2주쯤 쉬어서 기억이 잘 안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 공작의 집에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 스테이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공작의 시녀인 도냐 로드리게스의 딸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근데 여기서 그 알티시도라가 동교태를 그 사랑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산초 판사는 자기 그 와이프한테 테레사에게 그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왔죠. 아내의 편지를 전하니까 도토리를 이제 보냈다고 그랬죠. 공작 부인한테.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내 마누라는 은혜를 모르는 자로 남았을 게야. 이제 도토리를 안 보냈다면. 그래서 그 당시 이제도 역시 이 은혜를 갚는 게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였나 봐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은 또한 비록 유치한 것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줄에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가 고마운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도리에 맞는단 말이지.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떠나는데 알티시드라가 이 좀 그 뻔뻔스럽거든요. 이게 694쪽에 밑에서 뭐 여섯 번째 줄인가, 조신하면서도 뻔뻔스러운 알티시도라가 목소리를 높여 구슬프게도 이렇게 얽기 시작했다. 위선자여, 뭐 그렇겠죠. 한 어린 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니아스가 디도로부터 도망친 걸 비유해서 잔인한 비노울에 이어 달아난 아이니아스여, 바라바스가 그대와 동행하리니 그곳에서 화합하시라, 이런 식의 표현. 그래서 세상의 머리수건과 데님 몇 개를 가져간다고 비꼬합니다. 사실은 데님은 아니고 머리수건은 몇 개를 꼽시쳐줘요, 산초가. 그래서 그 비탄에 잠긴 알티시도라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 그 데님하고 머리수건 이야기하니까 그 산초한테 뭐라 하니까 산초가 머리수건은 세상 가지고 가는데 데님은 안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돌려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의 목적지인 사라고사를 향해 이제 출발합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58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동교태에게 방랑할 여유도 주지 않고 수많은 모험들이 자주 일어났는지에 대해, 여기서 첫 장에 보면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맹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 수도 있고 또 마땅히 걸어야 하네. 반대로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최대의 불행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받은 호의와 은혜는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보상의 의무,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대지 못하도록 속박하거든 하늘로부터 빵 한 조각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그 하늘 위에는 다른 것에 감사할 의무가 없으니 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농구복장을 한 남자 12명이 푸른 촌에 자기들의 망토를 깔고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재단에 쓸 조각상들의 발판과 운만용 나무 판때기들이 이제 있었죠, 이 주변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조각상들이 보고 동교태가 703쪽에 보면은
조각상을 나르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밑에 6번째 줄에 이 조각상을 본 것이 내게 좋은 징조같소. 이런 표현. 내가 업으로 삼고 있는 것을 이 승자들과 기사들 또한 업으로 삼으셨으니 이런 표현이죠. 그분들은 승자로서 신성하게 싸우신 반면 나는 죄인으로서 인간적으로 싸운다는 점이요. 그분들은 팔의 힘으로 천국을 정복하셨소.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징조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런 표현 705쪽에 보면은 딱 한 10번째 줄인가요? 분별 있는 자나 기독교인이라면 하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소소하게 마음을 두며 살아서는 아니 되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스키피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카르타고를 정복한 장군이죠. 스키피오가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육지에 뛰어오르다가 넘어졌는데 부하들은 그것을 흉조로 여겼지. 하지만 스키피오는 땅을 부둥켜 안고는 아프리카여 너는 내게서 도망칠 수 없다. 내가 너를 양팔로 붙들고 있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초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신의 알티시도라의 뻔뻔스러움에 놀랐다고 산초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돈키호테가 706쪽의 밑에서 6번째 줄에 산초 이 점을 알아두게 돈키호테가 말했다. 사랑이라는 것이 진행될 때는 존경도 모르고 이성의 한계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조건에 있어 죽음과 똑같다는 것을 말일세. 사랑은 목동의 초라한 오두막이나 왕의 높은 성이나 가리지 않고 덮친다네. 그리고 한 영혼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수치심을 빼앗아 부리는 일이지. 그러기에 알티시도라는 부끄럼도 없이 자기 마음을 밝힌 것인데, 이 진짜 미친 필립 기사치고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것도 작전 아닙니까? 이게 원래 사랑이 아니고. 알티시도라는 모르죠.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707쪽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시녀가 나리한테서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만 넘어가 굴복하고 말았는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10번째 줄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잘 알아두게 산초.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는 신체가 아름다운 것이지. 마음의 아름다움은 예심과 정직함과 훌륭한 행동과 관대함과 교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자기한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읽으면서도 많고 착각하고, 그녀는 그 공작 부부에 의해서 또 공작 부부에 반해서가 아니고 보홍해서 장난을 좀 세게 치고 그리 알티시도라의 어느 정도 행동 마지막까지 아니지만 아까 그런 게 나와서 공작 부인이 자기가 시킨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그것까지는 알티시도라의 그 사랑 구애도 아마 공작 부부가 장난으로 시켰지 않았을까. 돈키호테가 그 여자한테 그 자기의 그 공주 있죠. 그한테 그 사랑을 뭐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유혹했던 수도 있죠. 그래서 돈키호테가 이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그물에 휘감겨 버렸죠. 그래서 두 여자 목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표현이 참 그 당시에 이런 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708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에 태양도 이 두 소녀를 보기 위해 운행을 멈췄다. 이런 표현 참 아름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이래가 좀 떨어져 있는, 일레가 66km인가요? 뭐 떨어져 있는 동네 마을에 이달구와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곳으로 놀러 오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물을 이제 천 이유는 멍청한 새들을 그물로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을 알게 되니까 이 710쪽에 보면은 중간에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시고 가장 깊은 사랑에 빠지신 분이며 가장 정중하신 분이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뭐 710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나도 내가 말한 이분의 용기와 종자분의 재치에 대해 들었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때 뭐 두 아가씨 중 한 명을 오빠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텐트로 가자고 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또 한마디 하죠. 그 711페이지에 711페이지에 제일 밑에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이란 어떤 사람은 오만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변망독이라 하겠소. 이런 표현. 이 몇 번 연설을 했었죠. 그 제일 처음에 1장에서 1권에서 나왔던 게 그 황금시대에 대한 연설을 했었고, 목동들 앞에서. 사람들도 흔히 지옥이 변망덕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고들 하잖소. 그 다음에 한 10번째 줄쯤 보면 또한 남에게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는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많은 법이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인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서시는 것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물도 하나님의 선물에는 견줄 수 없다. 그 차이가 무한대로 크니 말이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여기서 이틀 동안 이 길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이나 보행자들한테 숲속의 요정들이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을 이제 자랑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차에 말을 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이 돈키호테가 큰 소리로 길에서 비키라고 꽉 지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두들이 돈키호테와 산초를 박살내고 그들 지나갔다는 얘기. 그래서 그 715쪽에 5번째 줄에 돈키호테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넘어지고 소리 지르면서 소떼를 쫓아 허겁지겁 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즐겁다기보다는 창피스러운 마음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모험으로 볼 수 있는 이상한 사건에 대하여 숲속에서 깨끗한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고 산초를 먹죠. 근데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먹게 친구 산초여, 산초 친구여, 목숨을 부지하게 나보다 자네에게 더 중요한 일이니 그리고 나는 빠져나갈 수 없는 나의 생각과 막강한 나의 불행으로 죽게 내버려 두게. 산초, 나는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났고 자네는 먹다가 죽으려고 태어났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초가 그냥 이대로 죽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죽음, 배골아 죽도록 스스로를 내버려 두고 싶단 말일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산초가 저는 적어도 제 손으로 죽을 생각은 없습니다요. 오히려 원하는 곳으로 끌려올 때까지 이빨로 가죽을 끌어당기는 구두 수선쟁이처럼 할 생각입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철학자의 말로 여기서 돈키호테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산초에게 말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3,300대를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둘신의 아이 마법을 풀기 위해서 그때 5대 맞았다고 그러던데 718쪽에 약 3,000대의 매주 중에서 우선 300대나 400대 좀 맞자 그러죠. 그렇게 산초가 거절합니다.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제가 약속한 바를 지킬 마음으로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객주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으로 안 보고 객주집으로 봤다는 데 대해서 산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객주집에서 그 옆에 옆방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위작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때 가자면 이권이 74장인데요. 59장을 쓴 이후에 위작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이 지금 60장이 59장인가? 59장을 쓴 후에 위작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아마 이 무렵인가, 위작. 그래서 거기 보면은,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편에서 나를 가장 불쾌하게 하는 것은 돈키호테가 더 이상 둘시네아 델 토보스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이요. 돈키호테가 분노해서 한마디 합니다. 돈키호테의 가슴에는 망각이라는 게 자리 잡을 수 없도다. 돈키호테의 방패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며 그의 직업은 아무런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분을 지키는 일이다.
둘네시아죠. 델 토마스. 그러니까 입방에서 누구냐고 물어본 그 얘기 듣고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그 방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두 신사가 돈키호테의 책을 놓아주니까 돈키호테는 그냥 책장을 넘기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책을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몇 장 보지 않았는데도 이 작자가 비난받아 마땅한 3가지 이유가 발견되었어도, 첫째는 내가 서문에서 읽은 몇 가지 말, 서문에서 약간 언급이 있었죠. 이 책에서. 둘째는 아라곤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것이요. 가끔 관사를 생략하고 있는 게 그 증거라고. 셋째, 작가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가오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요. 그러면서 산초가 단순 식충이 무식한 이런 사람으로 있는데 그러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객주집이 별로 시원찮으니까 식사가 자기 방으로 가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방으로 이제 둘이가 같이 갑니다. 이게 이제 예의상 제의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딱 중간에 둘시네아는 완전 무기라며 나의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예나 지금이라 건조하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통속적인 사랑의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은 품위 없는 농사꾼 안악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고 맞법에 걸렸다는 얘기죠. 이 신사는 상당히 기뻤죠. 이 두 신사는 이런 돈키호테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주 우아한 방식으로 들려주는 것에 놀랐고, 동시에 그것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는 사실에 또한 놀랐다. 어떤 때는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바보 멍청이는 아닌지 생각하게 되니 그를 사리 분별이 있는 자와 미친 자 사이 어디쯤에다 두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이런. 산초도 제 주인님은 용감하시고 725쪽 중간에 신중하시며 사랑에 깊이 빠지신 분이시고요. 저는 단순하고 익살스러운 사람이긴 하지만 식충이도 주정뱅이도 아니랍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라고사를 가기로 했는데, 무술갱년대를 가기로 했는데 이 사람하고는 거꾸로 하기 위해서 이 반대로 가죠. 바로 사라고사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또 그런 시합이 많으니까 바르셀로나로 코스를 틉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까 옆방에 들었던 두 사람이 727쪽 네 번째 줄에 보면 돈 후안과 돈 헤로니모인데, 이 두 사람은 분별력과 광기가 섞여 만들어낸 상황을 보고 놀라면서 아라곤 작가가 묘사한 그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진정 돈키호테가 산초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이제 바르셀로나로 갑니다. 그래서 60장에 보면은 돈키호테가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 이제 위작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바르셀로나로 가야 되죠. 사라고사가 아니고. 돈키호테가 이제 별로 중요한 일이 안 일어났죠. 이세 동안. 이 주인과 종자가 나무 둥치에 기대 쉬고 있는데 돈키호테가 생각합니다. 자꾸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기 위한 hen자 메를린의 얘기가 생각이 나서, 746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자기 종자 산초가 게으르고 자비심도 별로 없다는 생각에 돈키호테는 절망했다. 이게 자기를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은 맞아가지고 빨리 매질을 해서 둘시네아가 마법에 풀려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살짝 채찍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산초로 다가가서 거의 바지끈을 풉니다. 들켰죠. 누구야 그러니까 날쌔 이래서 자네 스스로 그러면 2000대쯤 매질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일은 무료로 되는 일이 아니며 지금 제 몸에 매질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요. 제가 그러고 싶을 때 무진장 매질하겠다는 약속을 날있게 드리는 거 충분합니다요. 그러니까 동키호테는 억지로 이제 바지끈을 풀려고 그러니까 산초가 대듭니다. 이게 대들으니까 동키호테 꼼짝 못하게 되죠. 숨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동키호테에 달라드니까 아니 이런 변망특한 놈이 있나 주인이자 명백한 어른이 나의 명을 어겨 자기에게 먹을 빵을 주는 자에게 감히 이런 짓을. 산초가 대답합니다. 다만 저는 저를 도울 뿐이죠. 제가 저희 주인이니까요. 이런 표현. 그리고 산초가 원할 때 산초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질을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둘신의 목숨을 걸어 맹세했다. 동키호테는 그랬습니다. 도적들의 이제 시체가 보입니다. 나뭇가지에. 그래서 보니까 그들을 둘러서 40,000명이 넘는 살아있는 도적대가 나타났죠. 그래서 두목이 있고요. 두목의 이름이 로케 기나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잡혔는데 이게 그 중간에 보면 10번째 줄에 750에 위대한 로케 만일 내가 창과 방피를 갖춘 채 말에 올라 있었더라면 나를 그리 쉽게 굴복시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그대가 알아줬으면 하오. 그러니까 로케 기나르트는 동키호테의 병이 용기라기보다 광기에 가깝다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차렸다. 그런데 이 20살 정도 되는 젊은이가 이제 이 말을 타고 그 로케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751에 보면은 오 용감한 로케 제 불행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무기를 들고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죠. 그 누구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앙숙인 그 사람의 아들 하나가 자기를 좋아해서 사랑하게 되었고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지는 아내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제가 약속은 잊은 채 다른 자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버지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을 따라잡아가지고 그 사람 총을 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랑스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게. 그러고 자기 아버지를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이 그 복수할 거란 얘기죠. 이 여자 이름이 클라우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752쪽이 밑에 6번째 줄인가. 로케는 이 아름다운 클라우디아의 넘넘함과 용기. 이 남자는 자기가 약속했던 남자는 돈 비센티한테죠. 돈 비센테입니다. 그래서 753쪽 보면은 8번째 줄쯤에 로케는 이 주인과 종자의 이야기보다 아름다운 클라우디아의 사건에 마음이 빼앗겨 있던 터라. 이 여자가 참 이쁘겠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지 못해서 자기 부하들을 향해 잿빛에게서 빼앗은 것들은 모두 산초에게 되돌려줄 것과 산초한테 빼앗았던 부하들이 그래서 돌려줄 것과 지금 총을 쐈으니까 돈 비센트를 찾아갑니다. 찾아서 클라우디아와 함께 전설록을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돈 비센트는 하인들이 팔에 안긴 채 이제 죽도록 내버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처가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클라우디아는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 오해였죠. 그래서 이게 모욕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자기는 그런 결혼하려고 다른 여자 결혼할 게 아니었다는 얘기고. 그 딱 중간에 보면 754쪽에 당신이 질투로 나의 목숨을 얻도록 말이요. 이런 표현이 질투자는 거죠. 그래도 나의 목숨을 당신의 두 손과 두 팔에 맡기니 나는 행운하라고. 나를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줘. 당신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욕에 대해 줄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해명은 내게 없으니. 그러면서
755쪽에 있습니다. 이다지도 잔인한 경솔한 여인이었지 그토록 쉽게 그토록 고약한 마음을 품었단 말인가. 오, 질투에 미쳐 날뛰는 힘이여. 그런 표현. 그 다음, 오, 내 난군이여, 내 사랑의 표로가 되었다는 이유로 당신의 불행한 숙명이 당신을 신방의 잠자리에서 무덤으로 이끌어 가버렸군요. 그래서 클라우디아는, 이모가 원장으로 있는 수녀로 들어가고, 죽을 때까지 더 훌륭하고 더 영원한 또 다른 남편, 하나님이죠. 을 성님에 살고 싶다고 로케가 말했고, 로케는 돈 비센테의 친척들이 그 아버지의 모욕을 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755쪽. 그래 보면, 밑에 두 번째 줄에, 극복하기 어려운 질투임이 이런 한탄할 만한 이야기를 꺼냈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래서 동교태는 또, 이 도둑들한테 일장 연설합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런 위험한 생활을 그만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길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오고 있다고 이제 부하들이 두목한테 보고하죠. 그래서 로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알 수 없는 복수에 대한 열망, 이런 이야기입니다. 757쪽인 5번째 줄 밑에서. 내가 받은 모욕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의 착한 성항들은 모두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소. 이제는 내 복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수까지 도맡게 된 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동교태가 이렇게 대답하죠. 10번째 줄에 로켓이 건강의 시작은 당신의 병을 알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자 하는 의지에 있소이다. 그처럼 당신은 병이 들었지만 그 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 이런 표현. 또한 분별 있는 죄인들은 어리석은 죄인들보다 자신을 교화하기가 더 쉽다고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까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 붙잡아 온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759쪽의 세 번째 줄에 말탄 2명의 신사와 걸어서 온 순례자 2명 그리고 여인들이 타고 있는 마차를 끌고 도착했다. 이 사람은 육군 한 사람이 이제 에스파냐 육군 대인데 나폴리에 있는데 우리 중대는 시칠리아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바르셀로나에 정박해 있다는 내척에 갤리스에 승선하게 가는 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돈을 갖다가 다 몰수 당합니다. 자, 760쪽에 보면은 이 재산을 이제 몰수당해서 이 사람들 대의하고 이래 하니까 비탄에 잠겨 있으니까 두목이 깎아줍니다. 그래서 얼마씩만 내라고 그러죠. 대의 보고는 60 에스쿠도만 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돈 계산하니까 한 사람당 2 에스쿠도씩 돌아가고 자기 부하들이죠. 20 에스쿠도가 남으니까 이 20 에스쿠도 중에서 10은 순례자들에게 순례자가 있다고 그랬죠. 주기로 하고 나머지 10은 이제 산초한테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르셀로나에 들어가서 편지를 보내라고 그러죠. 이 동교태의 광기와 분별력, 그리고 종자 산초 판서의 구수하고 그럴 사람 말들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기쁨을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 간다고. 그 다음 61장에 바르셀로나로 들어갈 때 동교태에게 일어난 일과 기바람보다는 진실이 더 많은 다른 일들에 대하여 이러면서 이제 동교태는 아까 도둑대 두목인 로케와 살 밤을 보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이제 이 로케는 포고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서 숨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솔길을 통해서 바르셀로나를 향해서 출발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764쪽에 보면은 중간에 돈키호테와 산초는 시선을 뻗어 모든 곳을 둘러보았다. 처음 본 바다는 라만차에서 보았던 루이데라의 늪들보다 엄청나게 길고 훨씬 넉넉해 보였다. 해변은 갤리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765쪽에 중간에 보면은 로케로부터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용감한 기사 돈키호테 대 라만차시여 요즘 가짜 이야기가 판치며 보여주는 흑우에 날조되어 거짓된 자가 아니라 역사가들의 정수인 시대 아메테 베냉헬리가 모사하고 있는 진짜이자 합법적인 충실한 기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난을 치게 돼가지고 아까 저기 그 로시난테하고 그다음에 그 당나귀한테 장난을 쳐서 이제 이렇게 내동댕이 치게 됐죠. 그 주인들이 산초와 돈키호테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안내대 간다는 얘기가 그 62장 마지막이고 62장 보면은 61장 마지막이고 62장에 마법에 걸린 머리의 모험과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다른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하여 돈키호테를 맞이한 주인 이름은 돈 안토니오 모레노라는 부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도 장난치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공작도 그랬듯이. 그래서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그 광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상대를 아프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취미는 취미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뭐 이 식사를 하는데 중간에 뭐 산초가 통치자였다고 이야기하니까 769쪽의 세 번째 줄에 아니 이럴 수가 돈 안토니오가 물었다. 산초가 통치자였다고요? 그래서 그럼요. 산초가 대답했다. 바라타리아라고 하는 섬을 열흘 동안 소원대로 통치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렸고 세상에 있는 어떤 통치든 모조리 경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만 약간 뉘앙스 있는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 안토니오가 돈키호테한테 아주 희한한 모험 하나를 말해준다고 그러죠.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일 조건이 하나 있는데 비밀리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770쪽 보면은 그 8번째 줄쯤에 돈키호테의 손을 잡아 청동으로 된 흉상의 머리와 탁자 전체와 그 탁자를 받치고 있는 얼룩 반점 있는 대리석 다리를 모두 쓰다듬게 하고 말했다 이런 표현. 질문하면 답을 해준다는 말이죠. 귀에다 대고 청동상에 그 얘기입니다. 이 돈키호테는 그냥 놀랐으나 믿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또 장난을 치려고 이 부자가 돈키호테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 뒤에다가 이 사람이 돈키호테 대 라만차라고는 써붙이가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돈키호테가 우쭐해지고. 그래서 돈키호테가 한 말입니다. 772쪽 돈 안토니오가 대답했다. 불이 숨어 있거나 갇혀 있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덕이라는 것도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으며 더욱이 무기를 행하는 일로 얻은 덕은 다른 모든 덕 위에 군림하고 그 어떤 것보다 빛나니 말입니다. 무기 기사라는 얘기죠. 기사로 인한 그래서 이게 그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양피지를 떼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감기를 또 즐기고자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만찬이 끝난 후 10시가 되었어야 무대오가 시작되었다. 춤을 너무 열심히 춰가지고 녹초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이게 그 아까 그 저기 청동상 질문하면 답하는 거 거기 이제 장난치려고
돈 안토니오는 마법에 걸린 머리를 실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머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돈 안토니오가 먼저 물어보죠. 머리야, 내게 있는 능력으로 말해다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대답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들어. 여기 몇 사람이 있지 하니까 대답이 또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자 중, 한 사람이 물었죠. 그 일행 중에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두 여자친구 중 한 사람이 내가 아주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니까 답이 아주 정숙해지렴. 이런 표현들. 머리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난 그게 알고 싶어. 그러니까 남편이 너한테 하는 행동을 봐. 그러면 알게 되겠지. 아이, 참, 누가 짜고 좀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네. 챗봇이네, 챗봇. 챗봇.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돈키호테가 차례가 돼가지고 717쪽 10줄 말해보게 몬테시노스의 동굴에서 내게 일어난 일들이 사실이었는가 아니면 꿈이었는가 내 종자 산초의 매질은 틀림없이 실행될 것인가 둘시내의 마법을 푸는데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산초의 매질은 천천히 실행될 것이고 둘시내가 마법에서 풀려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초는 통치를 계속하게 될까 물어보니까 너는 내 집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고 당연한 대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조카하고 짰다는 얘기죠. 장난을 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카가 안에 인포메이션을 좀 미리 좀 전해주고 대답하게끔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인쇄소를 방문하게 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되는 날 여기서 책을 인쇄합니다 하는 인쇄소 방문해서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거기서 뭐 그리스와 라틴어를 언어 여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정하고 있었는데 783쪽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책 제목을 물어보니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데 라만차 제2편이라는 대답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63장에 보면 갤리슨을 방문했을 때 아까 그 바르셀로나에 왔을 때 갤리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산초 판사에게 일어난 재난과 아름다운 무인 아가씨의 새로운 모험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마법에 걸린 머리가 한 대답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속임수였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마법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갤리슨으로 갔는데 그래서 갤리슨에서 이제 이 죄수들이 등짝을 두드려 맞으면서 노를 젓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돈키호테가 생각합니다. 788쪽의 5번째 줄점에 산초가 저 사이에 앉아 있으면 간단하게 둘시내의 마법을 풀 수 있을 텐데 합니다. 788쪽에 중간에 서쪽에 안에 노를 저어 오는 배가 있다가 몬주익으로부터 신호가 왔습니다. 아, 몬주익 들어봤던 것 같지 않아요? 네? 항명조의 마라톤의 몬주익. 몬주익. 이게 아라빈 대장은 대장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 노를 부리고 항복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항복했다는 얘기고 생포한 선장과 36 특기인들이 36명이 있다고 그랬죠. 젊은이가 선장이라고 그러는데 20살도 안 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790쪽. 그래서 791쪽에 보면은 부왕은 그 젊은이를 바라보았는데 그가 참으로 아름답고도 너무너한 데다 그러면서도 아주 겸손해 보였으니 그 순간 그의 아름다움이 일종의 추천서가 되어 부왕으로 하여금 그를 상행해서 구해내주고 싶은 마음이 갖도록 했다.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독교를 믿는 여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특히 태생도 아니고 무어인도 아니며 개종한 에스파인도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는 여자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사람의 모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촌을 따라서 여행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사랑했던 남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792쪽에 10번째 줄점에 돈 가스파로 그레고리오라는 젊은 사람이, 이 사람이 추앙될 때 돈 그레고리오가 저를 따라왔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도 같이 왔다는 얘기고, 알제에 정착했다는 얘기가 793쪽에 나옵니다. 삼촌들과 다른 친척분들과 함께 베르베리아로 건너가 알제에 정착했습니다. 지옥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알제 왕이 제 미모와 재산에 관한 소문을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고향을 말씀드리고 보석과 돈은 그곳에 묻어두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찾으러 가면 쉽게 그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지요. 이렇게 모두 말씀드린 건 왕이 돈보다 제 미모에 눈이 멀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왕을 보고합니다. 또 젊은이와 함께 왔다니까 그건 자기가 아까 자기를 좋아했던 돈 가스 파르 그레오리오가 왔다는 걸 단순히 알고 그 사람한테 여장을 하도록 했겠죠. 시켰죠. 자기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그 남자를 보이면 위험하다는 말을 전하고 여인으로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이 모험이 잡혀가지고 왕은 중간에 보면은 794에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중간에 그러고 나서 왕은 저를 이 쌍도떼 범선에 태워 에스파냐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특킨 2명을 딸려 보냈는데 여러분이 부하를 죽인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특킨 2명이 아까 부하를 총을 쏴서 죽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 795쪽에 이제 자기가 잡혔으니까 7번째 줄에 저를 기독교인으로서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와 완전히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어인들 쫓아냈잖아요. 에스파니아에서.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는 그것과 관계없다고. 이 기독교 무어 여인이 자기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한 늙은 순례자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으니 그는 부왕이 갤리슨에 오를 때 따라온 자였다. 여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노인은 그녀의 발 아래 몸을 내던지더니 두 다리를 얼싸안으며 흐느낌과 한숨 속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말을 떠듬떠듬이었다. 오 나의 불행한 딸 안나 페릭스, 내 아비 리코테다. 아버지가 딸을 만나게 된 거고, 이게 그 통치를 그만두고 나오는 날 바로 만났던 산초 일행이 만났던 리코트입니다. 그래서 딸이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796쪽에 여러분 이 애는 제 딸입니다. 자기 이름보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 불행하게 살아온 아이랍니다. 안나 페릭스가 이름이고 성은 리코트이지요. 재산으로도 유명하지만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했던 애였습니다. 이게 안에서 보면 이런 모험들이 단사람 모험들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이게 마지막 같은데. 특히 2명을 죽으려고 쌍도떼 매달라고 명령하니까 부왕은 797쪽 두 번째 줄에 그들을 교수형에 처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청했다. 그들의 잘못은 용맹함보다는 관계에서 온 것이라면서 말이다. 이 관기가 조금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게 나는 마지막에 미쳐 날뛰다가 정신 들어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동기생 글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비판적인 이런 시각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금리를 피해 가려고 결국은 그렇게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미쳐 날뛰다가 정신들이 죽었다니까 지금 내가 했던 거는 전부 다 미친놈의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얼핏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돈 가스파르 그레고리를 구출해낼 계획을 의논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64장에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그 모든 모험들 가운데 가장 슬픈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하여 그래서 이게 이 아까 돈 가스파르 그레고리를 구출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개종자가 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제 데리러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돈키호테는 지가 가서 이제 구출해 올 거라고 했는데, 799쪽에 보면은 7번째 줄에 돈 안토니오는 만일 개종자가 일을 제대로 못 해낼 경우 위대한 돈키호테가 베르베리아로 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실패하면 돈키호테를 투입할 거란 얘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누가 찾아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하얀 달의 기사 삼손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나는 그대와 계류어 그대의 팔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발백해집니다. 내 기부인이 누가 되었든 간에 그대의 둘시네와 델 토보스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아름답다는 것을 그대가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무기를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1년 동안 집에 들어앉아 손에 칼을 대는 일 없이 조용한 평화를 누리며 유익한 평온 속에 살아가야 하오. 그래서 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다 돈 안토니오는 자기가 모르는 일이죠, 이거는. 그래서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돈 안토니오는 자기도 저자가 누군지 모르며 부왕이 물었겠죠. 부왕은 돈 안토니오한테 물어보니까 돈 안토니오는 이 사람 모른다 그러죠. 그렇지만 막아야 하는지 결투는 그 당시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시 장난인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으려면 이렇게 말했다 했습니다. 어쨌든 기사 날이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상대가 원하는 대로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얀 달의 기사는 결투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그래서 이 둘이가 결투를 합니다. 3분의 2 되는 지점에서 맞닥뜨렸죠. 하얀 달의 기사와 돈키호테. 그러니까 하얀 달의 기사가 말의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겠죠. 돈키호테를 창으로 찌르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러 창을 높이 쳐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대가 졌소 기사여 질투의 조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요. 돈키호테는 온몸이 갈리고 정신이 온미하여 북의 챙도 올리지 못한 채 마치 무덤 속에서 말하듯 제약하고 병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둘시네와 델 토보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고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기사요. 그리고 내가 쇠약하여 이 진실을 저버린다는 것은 옳지 않소. 기사여 그대는 그 창을 압박하여 나의 목숨을 앗아가시오. 나의 명예는 이미 빼앗았으니 말이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둘시네아의 아름다운 맹성은 그대로 영원하기를 바라고 나는 단지 돈키호테가 1년 동안 아니면 내가 맹하는 시점까지 고향에 물러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겠소. 그래서 돈키호테는 둘시네아의 손해를 입히는 일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죠. 산투는 너무 슬픕니다. 그 얘기. 이 사람은 부왕이 역시 알고 싶죠. 그 사람이 누군지. 하얀 달의 기사가. 65장에 보면은 하얀 달의 기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식과 돈 그레고리오의 구출 그리고 그 밖의 사건들에 대하여 돈 안토니오 모네로가 이 사람이 이젠
아까 부잣집 주인이라고 그랬죠. 하얀 다리 기사를 뒤로 쫓아가서 확인합니다. 누구냐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밑에서 나는 학사 삼손 가라스코라 합니다. 얼마 전에 나타났다가 피해가지고 도로 돌아갔죠. 그는 자기의 광기와 바보 같은 짓거리로 그를 알고 있는 우리 모두를 연민에 빠뜨렸습니다. 나 또한 그의 가장 많은 연민을 느끼던 사람 중에 하나지요. 자기 고향이 자기 집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지내도록 내가 계획을 짰던 겁니다. 약 석 달 전쯤 나는 거울의 기사라는 이름의 필력 기사를 보내 그나 만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실패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돈 앙토니오가 말했다. 806쪽 세 번째 줄 밑에서 그대가 저지른 모욕을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광인을 제정신으로 돌리고자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을 가하다니 말이요. 이 사람 못 마땅합니다. 이 사람이 돈키호테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재밌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돈키호테가 제정신으로 줄 수 있는 이득이 그가 미친 짓을 함으로써 주는 즐거움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시오. 게다가 학사 양반께서는 온갖 머리를 다 쓰신다 해도 그토록 철저하게 돌아버린 자를 제정신으로 돌려놓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게요. 이럽니다. 그가 낳게 되면 그로 인한 재미를 잃을 뿐만 아니라 그의 종자 산초 판사의 재미까지 잃고 말 것이기 때문이요. 이제 부왕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소식을. 돈키호테는 6세 동안 침대 자리에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산초가 위로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라고. 굴렀는데도 갈비뼈 하나 부러지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 참 설득력 있는, 실속 있는 그 위임. 가장 손해본 거는 지대요. 백작이 되는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이런 표현. 근데 아직까지 산초는, 돈키호테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1년 동안 그 시간이죠. 지나고 나면 나는 다시 나의 영광스러운 인물로 되돌아갈 것이며, 왕국이나 자네에게 줄 백장령 하나 손에 넣는 일을 반드시 있을 것일세. 이렇게. 아직도, 필력 기사를 완전히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치사한 소유보다 훌륭한 힘이 낫다. 그다음에 그 뭐 아까 나온 그 여자 아드나 페릭스 얘기, 돈 안토니오 그 집으로 왔다는 얘기, 그다음에 돈 그레고리오죠. 돈 그레고리오를 구출하게 했던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계속 이렇게 안나 페릭스가 계속 있도록 돈 안토니오가 어떤 그 일을 행하러 가게 됐는데 돈 안토니오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812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돈 안토니오가 출발할 날이 되었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도 떠나기로 했다. 낙상으로 인해 더 일찍은 길을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 돈 그레고리오와 안나 페릭스가 헤어질 때는 한숨과 실신과 흐느낌이 있었다. 디코테는 원한다면 1,000 에스쿠도를 주겠다고 돈 그레고리오에게 제안했으나 그는 일지를 밟지 않았고 단지 돈 안토니오로부터 5 에스쿠도만 빌리며 궁정에 가면 갚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갑옷을 벗고 무기도 들지 않은 여행자 차림이었고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목동짓을 해야 되니까 기사를 그만두고 그랬고 산초는 그 갑옷과 무기를 잿빛에 싣고 가느라 걸어야 했다. 66장에 보면 읽는 사람은 보게 되고 읽는 걸 듣는 사람은 듣게 될 사건에 대하여, 그래서 돈키호테가 돌아가는데 바르셀로나를 떠나올 때 자기가 말에서 떨어졌던 장소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나의 비겁함이 아닌 나의 불운이 내가 얻었던 영광들을 가져가 버렸지. 여기서 운명의 여신은 나를 맺히고 뒤치고 했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산초가 말했습니다. 날이 번영할 때 즐거워할 줄 알듯 불운 중에는 고통을 감내할 줄도 아는 것이 용감한 가슴에 어울리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운명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이 여자는 술주정뱅이에 변덕이 심하고 무엇보다 눈이 멀어 있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보지 못하고 누구를 쓰러뜨리는지 누구를 높이 들어 올리는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돈키호테는 철학자 다 되었다고 산초한테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 운명이라는 것은 없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걸세. 그래서 각자가 자기 운명의 창조라는 말도 있지. 나의 자만이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나를 지게 만든 것이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 고향에 가서 수도사들이 하던 수습기관을 가지세. 그렇게 은둔에 살면서 내가 결코 잊은 적이 없는 무도 수련으로 되돌아갈 새로운 능력을 회복하도록 해야겠네. 여전히 필립 기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815쪽에) 보면은 닷새째 되는 날 밑에서 5번째 줄에 어느 마을 입구에 있는 여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 내기가 있었죠. 이게 내기 재밌는 내기가 몸무게가 11 아로바 되는 사람과 5 아로바 되는 사람이 둘이서 달리기 내기를 했는데 그 11 아로바 되는 사람이 5 아로바 되는 사람 보고 6 아로바를 더 보태가지고 달리자고 그랬고 산초가 산초가 이렇게 얘기하죠. 6 아로바 무게의 살을 제하면 무게는 5 아로바 되니 이 뚱보에게 오히려 5 아로바를 빼라고 그러죠. 6 아로바를 빼라고 그러지. 살을 제하면 6 아로바의 무게의 살을 제하라고 그러죠. 그래야 시합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인이 저 정도 분별력이 있으니 그 주인이 분별은 어느 정도겠는가. 817쪽 밑에 쪽 두 번째 줄이라고. 그 다음에 한 남자를 만나는데 우편집배원을 만났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나 로드리게스의 딸과의 결혼 문제로 돈키호테와 싸웠던 토실로스라고 그러죠. 밑에서 1번째 줄쯤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도나 로드리게스의 딸이 이뻐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지시받은 대로 안 했다고 819쪽의 세 번째 줄에 지시받은 명령을 어겼다고 몽둥이 100대를 때리라고 했고 그 아가씨는 추녀가 되고 도나 로드리게스는 카스티아로 돌아갔다. 자기는 지금 부한께 보내는 편지를 전하기 위해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와중에서 또 이 우편집배원이 마법에 걸려있다고 이제 돈키호테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초한테 이야기하죠. 토실로스가 마지막 줄에 819 산초 친구 자네 주인이 미친 것이 틀림없네. 이게로서 이제 66장 얘기가 끝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하얀 달의 기사한테 져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필립 기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막판에 죽을 때는 미쳐 날뛰다가 정신 들어 죽는다라는 그 표현이 있죠. 철들면 죽는다. 나는 얼핏 딱 생각이 이거 금줄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나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것도 처음부터 전제로 확인을 했는데 우리 삶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욕망 또 욕망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막 고행을
모험처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 그걸 전부 다 내려놓고 겸허하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도 아닐까.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아까 이 사람이 했듯이 어떻게 보면 진리가 관계에 있지 이승에 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모든 할수 있죠. 인간들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철들면 죽는다는 게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보니까 내가 감기나 이런 것들로 있다가 이렇게 했는가 보다라고 정말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은유이겠죠. 왜 이름이 하얀다리 기사라고 이름 그걸 지어가지고. 번역을 이게 어떻게 이랬는가 모르겠어. 이게 어디에 번역을 하얀다리 기사가 다른 명칭을 썼던데 어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예.